2022년 2월 4일부터 20일까지 베이징에서 제24회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신장 위구르인에 대한 인권 탄압, 파룬궁 등 양심수에 대한 인권 탄압을 이유로 인권단체와 캐나다, 영국, 미국 등으로부터 올림픽 개최 장소를 중국 외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중국이 당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개최 당시에도 중국의 티베트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 탄압, 파룬궁 탄압 등 문제로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개방과 민주화를 위해서는 중국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인권 탄압을 계속하는 중공을 보고서 세계는 또다시 속은 것을 알았지만 때늦은 후회였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성화 체화 단계부터 인권단체 시위대의 반대에 부딪혔고 성화 봉송 도중에도 반대 시위가 계속되었으며 성화가 3번이나 꺼지는 등 치욕적인 올림픽이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2008년 4월 27일 성화가 서울광장에 왔을 때는 3명 대학교 등 지방대학의 약 6,000명 이상의 중국 유학생이 단체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서울광장에서 열린 성화 봉송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들은 티베트 독립을 외치며 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하는 인권단체 대표에게 스패너를 던져 갈비뼈를 골절시켰고 취재기자를 폭행하고 돌을 던졌으며 심지어 이를 말리던 경찰들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서울광장은 오송홍기의 물결로 붉게 뒤덮였고 한동안 중공 유학생들의 해방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중국 대사관의 사주를 받고 행사에 참가했다고 하는데 행사에 참가해야만 학점을 준다는 조건이 붙어 반강제로 동원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 정부는 중대한 사태를 당하고서도 중국 대사를 불러들여 항의하는 조치도 없었고 중국 측의 실질적인 사과나 피해 보상, 재발 방지 약속 등 어느 것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폭력을 휘두른 학생들은 중국 정부의 요청으로 학생 신분이라는 이유로 방면해줬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중공대사 닝푸쿠이가 기자들에게 한 말은 어제 성화 봉송 행사는 아주 성공적으로 무사히 진행됐다고 생각한다라는 비아냥이었습니다. 북경올림픽 성화 봉송 저지 시민행동 김규호 목사는 장충동 기독교사회 책임 사무실에서 중국 시위대의 폭력 행위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평화를 염원한다면서도 중공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중국인을 보며 과연 올림픽을 개최할 자격이 있나 의문이 든다는 내용의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해야 할 당시 유학생들의 폭력 장면 영상은 인터넷에서는 거의 다 삭제된 상태입니다. 중국 대사관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작년 6월 24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한 연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서 가장 큰 실패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의 양당, 재계, 정치계, 학술계, 언론계는 중국의 자유화는 단지 시간 문제로 경제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정치라는 잘못된 관념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크게 개방할수록 대중국 투자액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중국 과학자와 엔지니어, 장교에게 교육을 제공할수록 중국이 점점 우리 미국과 비슷해질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전제하에 2001년 우리는 최대한의 양보와 특혜를 베풀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시켰습니다. 우리는天安만 사건을 포함한 중국의 인권 박해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광범위한 기술 도용을 묵인해 미국 경제의 핵심을 내줬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부강해지고 강대해지면 자유화되고 중국 인민이 민주주의를 누리는 소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매우 순진한 생각이었음이 판명됐습니다. 우리는 더는 잘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십 년간 중국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미국은 정책에서 가장 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상대한 기본 원칙은 믿으라, 그러나 검증하라였습니다. 이제는 서방 세계가 중공을 상대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믿지 말고 검증하라가 원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거짓을 일삼아온 중공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여전히 올림픽이 제대로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세계 위구르회의, 국제 티베트 네트워크 등 180개에 달하는 인권단체들이 중국 내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유린과 관련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캐나다 보수당 역시 올림픽 개최지 변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에린 오툴 보수당 대표는 중국이 서부 신장 지역에서 100만여 명의 위구르족을 상대로 인권 유린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캐나다 정부가 올림픽 개최지 변경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이 지난해 10월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 의혹을 들어 베이징 올림픽 불참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릭 스콧 의원 등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6명은 2월 초 베이징 올림픽 철회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결의안에서 이들은 중국은 신장 위구르족을 학살하고 홍콩 민주주의를 제한하고 대만을 위협했다며 인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국가가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도록 2022년 동계 올림픽 개최 신청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는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 때 중공에 한번 속은 경험이 있습니다. 인권 탄압을 일삼고 생명을 경시하는 중국 공산당에 두 번 다시 속아서는 안 됩니다. 2022년 동계올림픽은 베이징이 아닌 제3의 장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고 제3의 장소를 선택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해체를 앞당기는 장거가 될 것입니다. 시사정론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 여론을 형성해 주세요.